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손수호 변호사, 박상희 심리분석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남 강진에서 실종된 여고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집을 나선 지 8일 만이었는데 수사를 지휘했던 강진경찰서 수사과장의 브리핑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산 고도가 250m입니다. 가는 거리로 따지면 1km 정도 거리는 될 겁니다. 차가 주차된 장소에서 1km 정도를 봐야 됩니다. 예, 성인 걸음으로 3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얼굴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고 왼쪽 부분, 하체 부분 밑으로는 거의 다 부패됐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정말 의문점이 많은데 옷도 거의 지금 벌거져 있는 상태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매장돼 있던 상태가 아니었고요. 예. 그리고 또 나뭇가지나 기타 숲을 등으로 이제 덮어놓은 것도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예. 이제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상태의 사체였다라고 하는 점은 첫 번째로는 우선 성범죄의 정황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짐작을 할 수 있겠고요. 네. 또한 두 번째로는 거기에 더해서 또는 그와 별도로 증거인멸을 위해서 입고 있던 옷을 이제 따로 별도의 조치를 취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짐작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사망한 용의자가 당일에 그 집에 돌아와서 무언가를 태우는 장면이 CCTV에 포착이 됐거든요. 네. 예. 혹시 그 태운 것이 이 피해 여학생이 입고 있던 옷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짐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경사도 사실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시신을 유기했을까 아니면 강제로 어떻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풀어야 될 게 많은 것 같은데 혹시지만요 실종된 여고생이 아닐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예. 아직까지 여러 가지 그 정밀 감식 결과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신원이 밝혀진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만 하지만 DNA 검사 등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이제 신원이 파악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하더라도 사실 다른 사람의 사체일 가능성 그런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네요. 네, 따라서 안타깝지만 이제 실종된 여학생은 이번에 사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가족들은 이 사체를 직접 확인한 후에 우리 가족이 맞다, 우리 딸이 맞다라고 바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예. 부패 상태가 심했고요. 그리고 또 그 근처에서 발견된 그 화장품의 일종의 그 립글로스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우리 딸의 것인지 사실 알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따라서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이제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이제 누구인지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신은 기존에 수색을 해왔던 범위를 다시 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면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투입돼서 수색했는데도 왜 발견 못하느냐라고 하는 질책을 또 하게 마련인데 하지만 또 범위가 이제 어느 정도 특정은 됐습니다만 상당히 넓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발견된 위치 자체가 생각보다 이제 높은 것이었고 그리고 또 경사도 이제 심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여러 차례의 그런 수색 결과 처음에는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예. 하지만 이제 경찰권이 투입되어서 결국은 그 채취를 통해서 이번에 그 사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신 발견된 야산이 해발 250m 고지대라고 하고 또 경사도 굉장히 가파르다고 합니다. 혼자 시신을 옮겼을지 아니면은 여고생이랑 처음에 같이 올라갔던 건지 이런 것도 좀 추측을 다양하게 해볼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총 3가지 정도로 지금 압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고생이 스스로 그곳까지 갔을 경우 그렇죠. 협박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 사건이 차 안에서 났을 경우에는 이 남성이 무슨 괴력을 발휘해서 한 30분 정도 걷는 거리라고 하죠. 70에서 80 정도의 경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급경사인 곳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본인이 어렸을 때 살던 굉장히 지리에 익숙한 동네이기 때문에 괴력을 발휘해서라도 그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시신을 업고 올라갔을 가능성도 지금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거리가
왔다 갔다 하면은 1시간 정도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 상식적으로 혼자서 이 여학생이 키도 좀 체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무게가 70kg 정도 되는데 이 용의자인 경우에 2kg가 덜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여학생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되면 혹시나 공범이 있는 것은 아니냐까지 세 가지를 다 아마 조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조금 또 궁금증이 시신 유기 의도가 있었다면은 시신을 묶거나 뭐 이렇게 나무로 덮거나 뭐 흙이라도 뭐 이렇게 하거나 이런 게 그런 게 또 전혀 없었다면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 사체를 어떻게 숨기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예.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는데요. 하지만 그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세차를 하고 또 소각 작업도 한 것을 볼 때 이걸 숨기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상 제대로 시신을 감추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네. 짐작을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지금도 이제 그 당시 이제 사건 일지가 나오는데요. 당시에 그 충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사망에 이르게 될 정도로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당시에 당황한 것이 아니냐. 따라서 이제 그 사체에 대한 어떤 은닉을 제대로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건 아니냐라는 생각이 못한 들고요. 것이다. 그리고 또 예. 보통 이런 유형의 범죄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그 상황에서는 본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체를 이 정도면 발견 못하겠지. 이 정도면 못 찾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제3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발견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이제 드러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경찰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확인 작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계속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마을 사람들 얘기로는 이 사람이 어떻다고 네. 좀 말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뭐 관련 추문이 없었다. 선 전과도 없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좀 마을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사실 50살 이상의 나이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어땠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단지 발각이 되지 않았지 이런 성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 친구의 딸을 상대로 이런 행동을 했었다는 건 너무나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은 어디까지나 이제 가정인 그렇죠. 거죠. 네, 예. 가정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용의자인 거죠. 아직 예. 피해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맞다면 이제 주변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인데 참 이해가 안 된다,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반응인데요. 이제 상담사로 제가 봤을 때 성문대는 개인적인 문제로 굉장히 숨겨져 있기 때문에 보통 범죄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는 개인적인 비밀으로 숨겨져 있다가 이런 어떤 특정한 순간에만 밝혀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네. 예. 뭐 성범죄 전과가 없다는 것 자체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용의자가 마지막까지 조금은 갈팡질팡했던 것 아닐까. 그러니까 뭐 추론을 하자면은 혹시 죄책감에 의해서 뭐 좀 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가 좀 초범이기 때문에 이런 뭐 이렇게 뭐 매장을 못 한다던가 이런 상황도 있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만약에 이 사례를 저지른 것이 맞다면 굉장히 심적 부담을 가졌던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왜냐하면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 엄마가 찾아오고 나서 바로 집에서 도망을 나가죠. 그러고 바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보면 굉장히 스스로도 죄책감 을 느꼈는지는 뭐 본인만 알 수 있겠지만 심적 부담은 굉장히 컸다라고 느낄 수 있고요. 예. 그런 것이 이제 보면은 증거인멸을 사실은 시도하고 CCTV에 어떤 잡혔을 거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예. 허둥지둥 증거인멸을 한다던가 또 밤에 저수지까지 찾아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본인도 사실은 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용의자 김 씨가 최근에 뭐 부동산을 내놨다 하는데 혹시 이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그런 연관성에 대해서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선 그 강진에 있던 그 식당 건물 예. 그리고 또 주택도 있고요. 또 개를 이제 키우고 있던 축사까지 있습니다. 게다가 또 근처에 있는 토지도 있는데요. 이런 걸 전부 다 부동산에 내놓고 이제 매각을 이제 의뢰한 것인데요. 예. 이게 뭐 2달 전입니다. 이번 올해 4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론 그 김 씨가 이제 그 용의자가 직접 내놓은 것은 아니고 이제 아들이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네. 도대체 왜 이 시점에 했을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계획적인
한 범행이었을 거다 이렇게도 추정이 가능한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이고요. 예. 물론 이제 그 이 범행이라고 가정한다면 네. 이 범행과 이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것 사이의 연관성이 아직까지 직접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이 범행 자체가 완벽하게 우발적이냐 예. 아니면 어느 정도 계획성이 있느냐라고 본다면 뭐 계획성이 있는 범죄로 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 또한 경찰도 현재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정말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뭐 생각할 때 이런 시신으로 발견되지 않기만을 바랬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이렇게 결말이 되지 않나. 혹시라도 공범이 있다면은 그 공범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꼭 잡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밤잠을 잊게 했던 이 한국과 멕시코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 에이스 손흥민 선수 월드컵 무대에서 또 눈물을 흘리고 말았는데요. 영상 잠시 보시죠. 그래요, 뭐 많이들 아쉬울 텐데 충분히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자 끝까지 최선 다해 주세요. 다들 화이팅 한번 하세요. 자 화이팅! 화이팅! 대한민국 한번 화이팅 한번 하십니까? 그래. 대한민국 화이팅! 자, 뭐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의 첫 골을 터뜨린 손흥민 선수 화이팅 하는데도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좀 안쓰러웠기 때문에 이렇게 손까지 잡고 이렇게 끌어내서 화이팅을 같이 외쳤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좀 많이 안타까워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저도 그 끝나고 나서도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예. 네. 경기를 봤는데 사실 손흥민 선수가 올해도 이제 이번 월드컵에도 우리나라의 현재까지 유일한 골을 득점했고요. 그리고 지난 월드컵에서도 그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득점을 했거든요. 네, 네. 하지만 그때도 크게 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격하는 골을 터뜨렸기 때문에 골을 넣고도 뭐 즐거워하거나 뭐 기뻐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골 셀러브레이션을 길게 하거나 할 수가 없었어요. 예. 득점을 했음에도 거의 후반 막판이어서. 빨리 가서 또 인저리 타임에 좀 넣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선제골을 아니면 좀 앞서 나가는 골 또는 그 이제 추가골을 득점해야 이제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 무대에서 어떤 이제 골 디프리를 보여주는지 그것도 확인하고 싶은데 그런 장면이 좀 안 나서 아쉬웠고 이제 한 경기 남았잖아요. 이번 경기에 네. 마지막 세 번째 경기에는 좀 그런 장면이 꼭 나오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만회골을 넣고도 눈물을 흘려서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셨을 것 같은데요. 경기 끝난 직후에는 또 담담히 동료들을 또 격려하는 모습도 보였고 또 많은 연예인들도 지금 응원을 보내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 인터뷰를 했는데요. 정말 안 울려고 노력을 했다. 왜냐하면 이제 나보다 어린 선수들도 있고 또 위로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울려고 했는데 인터뷰 때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눈물이 쏟아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극전사들 손흥민 선수 빼놓고도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절망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여줘서 온 국민이 사실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예. 그렇지만 뭐 멋진 골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또 마음의 위로를 많이 준 것도 사실이죠. 예. 근데 지금 많은 연예인들도 또 손흥민 선수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뭐 류시원 씨 같은 경우에는 뭐가 죄송한가 최선 다하는 모습에 박수 보낸다. 남희석 씨도 정말 멋있었다. 대통령 앞에서 우통 벗고 있기 쉽지 않은데 라는 농담도 섞어 넣으셨고요. 예. 네. 딘딘, 크러쉬, 이유비 씨 모두 너무 고맙다. 멋졌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사실 지고 있는 상황에서 넣긴 했지만 중거리슛 정말 멋있었잖아요. 외신들도 참 극찬을 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외신도 이제 이번 월드컵에 대해서 관심 굉장히 많고요. 또 여러 가지 보도 그리고 분석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BBC는 이제 우리 대표팀 선수 중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가장 높은 평점을 줬습니다. 예.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가장 빛났다. 라고 하는 언급을 했고요. 또 골을 넣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는 표현도 덧붙였습니다. 이제 BBC뿐만 아니고요. 이제 미국의 뉴욕 타임즈도 역시 한국 팀에서 손흥민 선수가 가장 위험했던 선수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또 번개 같은 왼발 슛을 날려서 한국의 위안을 선사했다라고 했는데요. 예. 뭐 언론뿐만이 아닙니다. 경기 끝나고
이제 멕시코의 감독 오소리오 감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손흥민의 골은 훌륭했다라고 했고요. 앞으로 더 훌륭한 선수가 될 것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 그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골을 보여줬는데요. 물론 시간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골을 넣을 때 사실 혼자만 넣은 것이 아니라 지금 화면에 딱 나오고 있네요. 예. 정우영 선수가 상대 수비수를 이제 스크린 해줬고요. 그리고 그 전엔 또 이재성 선수가 또 골을 넣을 수 있게 전개를 해줬거든요. 네. 혼자만의 골이 아니라 그 팀으로 잘 살펴보면 팀 플레이를 통해서 만든 골이라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네. 골대가 축구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크거든요. 그 정면이 아니라 옆에 있는 그물이 출렁이면 골키퍼는 절대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 정말 손흥민 선수의 골은 아주 통쾌하고 신난 골이었는데, 이에 반대로 이번 경기에서 이제 페널티킥을 내준 장현수 선수. 뭐 일부러 그렇게 쓰냐마는 좀 답답한 면도 있는데, 뭐 비난의 이 도가 좀 지나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장현 선수에 대해서 너무나 비난의 도가 큽니다. 사실 장현 예. 선수가 실수가 있었다고 해도 악의적인 실수 아니었을 것이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순간에 이제 사실은 누구나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조금 또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최선을 다했지만 본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 너무나 많은 글이 청와대 올라왔는데 게시판이요? 네. 예. 청와대 게시판에 이렇게 우리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이렇게 좀 악의적인 글이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네.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 주세요. 뭐 승부 조작을 조사해 주세요. 뭐 국외로 추방해 주세요. 이 정도는 뭐 굉장히 순한 글이고요. 예.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많은 글들이 가족에 대한 글들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아직 독일전 앞두고 있는데 굉장히 위축되겠죠. 심적으로 네. 위축이 되고 예. 자신감 뼈기가 없어지고 남아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물론 축구에 대한 의견은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인격 살인이나 가족들에게까지 이제 큰 상처를 주는 좀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렇게 쭉 뻗었던 팔에 이제 문신 가지고도 말이 많이 있더라고요. 야구 선수 같은 경우 문신이 있어서 이제 경찰청이나 군대 입대 이제 거부가 되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이제 군대 가니까 빨리 지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에 이 보기 드문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였죠. 네, 어제 오후 2시 30분경에 이제 부울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현재 부산 방향 10.5km 지점에 있는 만화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제 그 교량에 있는 그 지면에 지금처럼 금속이 튀어 올라온 겁니다. 튀어나왔네요. 예. 네. 네, 이게 주변에 이제 그 콘크리트가 금이 가거나 부서져 있고요. 그리고 또 금속으로 된 이음매 부분이 위로 솟아오른 건데요. 그래서 마치 일부러 그 자동차의 타이어를 그 구멍 내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처럼 마치 그런 기능을 하고 만 겁니다. 더우니까 이게 부풀어 늘어나면서 저게 튀어나왔겠죠? 네, 한낮 최고 기온이 36도였다고 하는데요. 예. 이런 그 불볕더위 때문에 고속도로에 있는 콘크리트가 이제 팽창을 했고요. 예. 이제 또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금속 이음매가 튀어 올랐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튀어 오른 그것 때문에 32대의 타이어가 잇따라 터져서 교통 정체가 발생했고요. 네. 하지만 그 후에 도로공사에서 만화교의 그 교각을 긴급히 점검했는데요. 다행히 붕괴 위험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인명 피해는 없는 걸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철로가 휘어서 열차가 탈선하는 그런 사고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또 오후 3시 경인데요. 부산에서 충남에 있는 예산으로 가던 화물열차가 경부선 대전 조차장역에서 이제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네. 생각보다 이제 그 상황이 이제 크게 발생했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원인이 더위였습니다. 이제 더위로 인해서 선로의 온도가 이제 올랐고요. 그래서 휘는 바람에 탈선한 것인데요. 예. 다행히도 이제 그 일반 열차나 그 승객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제 일반 그 KTX가 지나는 선로와 다른 선로였기 때문인데요. 당시에 이제 기온이 35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온이 35도면 이 철로의 온도는 그보다 훨씬 높은 그렇겠죠. 55도라고 하는데요. 55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계하고 설치할 때도 다 생각을 해서 다 해놓습니다만 하지만 이게 55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철로가 이제 팽창을 했고 그로 인해서 탈선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저런 사고는 사실 뭐 8월 달에나 있을 법한 그런 일이 6월 하순에 벌써부터 있는데 올여름 걱정이 많이 폭염이 됩니다. 네. 계속되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됩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